안녕하십니까. 저도 사실은 명예 양평 군민입니다. 제가 83년도에 여기 이 지역의 사단장으로 부임해서 만 2년 동안 양평 생활을 했습니다. 이 관사도 양평에 있고, 그러면서 양평 분들도 많이 만났고, 양평에서 나는 이 쌀 가지고 밥도 해 먹으면서 아주 잘 지낸 인연이 있었습니다. 늘 양평하면 제 기억에서 가장 제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. 참 여러분 좋은 고장에 살고 계십니다. 아주 자랑하셔도 충분하게 자랑하실만 하죠. 아주 풍광도 수려하고 또 양평 쌀도 아주 맛있어요. 흔히 여주 이천쌀 하는데요. 그 여주 쌀이라는데 쌀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. 저기 유명한 천선이 막국수집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는 게 그 여주 쌀이죠. 물론 맛 좋은데 양평 쌀 똑같아요. 바로 이 인접이죠. 그래서 저는 참 양평에서 아주 행복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. 제가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저도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보탤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요즘 참 위태로울 정도로 떠들고 선동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많이 배운 요즘은 성직자들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정말 한심한 일이고 제가 어린 학생 시절에 소위 말하는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3년을 지냈습니다. 그 3년의 해방정국, 흔히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3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해방된 1948년 8월 15일부터 우리 제1공화국이 들어선 48년 8월 15일까지 만 3년을 해방정국이라고 그러죠. 그때 소위 조선의 서울은 공산당 세상이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해방이 딱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정당은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것이 조선 공산당입니다. 북한에는 공산당이 그때까지 생기지 않았죠. 김일성은 그때 들어와서 뭘 했느냐? 조선 공산당의 북조선 분국에 서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산당 서열로 치자면은 김일성이 박헌영보다 아래였죠. 근데 그것이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참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귀국해가지고 그들이 선포한 인민위원회의 책임자로 추대하고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할 때 이 박사가 거절했어요. 거절하고 오히려 공산당을 상대로 투쟁에 들어간 거죠. 그래서 3년 동안의 투쟁의 결과 그래도 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들어선 겁니다. 이미 그 이전에 북한은 정권이 수립됐고 우리보다 먼저 수립됐어요. 자꾸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거보다 조금 늦게 9월 9일에 했다고 하는데 그건 속임수입니다. 그들은 이미 그 이전에 국가라고 하진 않았지만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토지개혁까지 했어요. 토지개혁은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. 누가 내놓습니까? 더군다나 거긴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그런데 그것도 사기예요. 무상몰수까지는 사실인데 무상분배는 거짓말입니다. 왜?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그런 부동산을 가질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몰수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준 것은 경작권만 나눠줬어요. 너희 농사만 지어라. 지은 것도 다 뺏어갔지만. 그러나 이 박사는
정권을 잡아가지고 농지개혁을 했어요. 토지개혁보다 범위가 좁죠. 농지개혁을 해서 대대로 소작농으로 남의 땅에 농사 지어먹고 세를 내고 하면서 어렵게 살던 농민들의 평생 소원이 나도 내 땅에 농사 한번 지어서 먹고 살았으면 하는 건데 그걸 실현해 줬습니다. 이 농지개혁은 이 박사가 한 위대한 정책입니다. 만약 6.25 때 인민군이 여기 쳐내려와서 저 전라도 경상도 일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것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남쪽의 농민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다고 하는 구애에 속아서 거기에 호응했을는지도 모르죠. 근데 호응하지 않았어요. 일절 농민들이 인민군들이 들어왔을 때 호응하지 않았어요. 그것은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한 정책이죠. 농지개혁을 해서 농민들이 내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소위 경자유전이죠. 해줬기 때문에 그 땅값도 굉장히 싸요. 어떻게 했는가면요, 땅을 국가에서 사들여가지고 싼 값에 농민한테 파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? 단위 면적, 일정한 면적에서 나는 곡물 가격의 2배를 10년의 여유를 두고 갚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데 그때 인플레가 심했어요. 뭐 요즘처럼 뭐 3%, 5%, 아유 7% 이거 야단하다 이게 아니고요. 100%, 200% 막 올라가는 물가예요.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?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죠. 왜?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. 그런데 그것도 또 국회에서요 깎여가지고 그 단위 면적에 나는 농산물 가격에 곡물 가격에 2배를 나눠서 지불하게 된 것이 깎여서 1.5배예요. 농민들 참 그때 수가 났죠.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때 이제 자작농으로 바뀌어서 소원 성취한 겁니다. 이 박사의 이 정책이 아니었으면 6.25 때요 농민들이 어떻게 했을는지 난 참 걱정스러워요. 나는 그렇게 봐요. 이 박사의 그런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평생 소원이 이루어져서 만족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봐요.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그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자유와 평등 중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쪽에서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은 자유입니다. 그 평등은 별거 아니냐?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 쪽에서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보지는 않고 덕목으로 봅니다. 공산진영에서는 그 반대로 보죠. 거기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봐요.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유는 인정을 합니다. 실제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지만은 인정을 합니다.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로 보여집니다. 그런데요, 대한민국도 헌법에 평등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고 있어요.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등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이른바 원인의 평등하고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. 이 공산주의자들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에요. 우리 쪽이 인정하는 평등은 뭐냐? 원인의 평등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기회는 이 원인의 평등을 다른 말로는 기회의 평등이라고도 합니다. 모두 평등하게 기회를 갖는다.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부족했거나 머리가 모자랐거나 아니면 장사 미천이 부족했거나 그 기회를 활용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책임이다. 거기서 실패한 사람도 그건 자기 책임이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책임이다.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. 이 좌익이 말하는 결과의 평등은요, 이거 도둑놈의 신보예요. 왜?
돈 벌고 부자 된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요, 그건 잘못된 겁니다. 물론 나쁜 짓을 해서 돈 부자가 된 건 그거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, 정직하게 노력하고 또는 운이 좋았건 장사 미천이 많았건 간에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, 그건 오히려 부러워해야죠. 미국은 그렇습니다. 미국은 부자가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부자 나라 아닙니까? 우리는 그건 반대죠. 평등은 중요하지만은 결과의 평등은 안 된다. 열심히 피땀 흘려 부자가 된 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 먹자. 그건 날 강도죠. 자유. 이걸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하죠. 그런데 오늘날 시끄러운 것은 바로 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평등을 최고의 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이, 사장 너 벤츠 타고 다녀? 난 버스 타고 출근했다. 월급 올려줘. 나도 벤츠 한번 타보자. 이런 것은 안 되죠.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. 저하고 같은 동창생이 같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든 어떻게 됐든 한 사람은 20년 후에 사장이 됐는데 한 사람은 부장까지 승진하고 있었습니다. 당연히 봉급의 차이가 나죠. 근데 그 평등주의자, 그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는 거죠. 사장이나 부장이나 사원이나 수입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산진영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? 소련을 비롯해가지고 유럽의 공산국가 다 망했어요.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서 이런 사람, 또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런 사람이나, 그렇지 못하고 또 슬슬 놀고 땡땡이 부리고 하는 사람이나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 없죠. 아유, 나도 눈치껏 편하게 슬금슬금 일하고 같은 봉급이나 받자. 누가 이러겠습니까? 바로 공산주의 사회가 가난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. 일 열심히 안 해요. 제가 헝가리 출신을 본 일이 있는데 그 부인이 한국 간호사예요. 한국 간호사가 6.25 때 납치돼가지고 갔다 북한에서, 그 헝가리가 북한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헝가리 가서 살았어요. 그때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. 전 그때 현역 시절인데 퇴근 시간이 4시랍니다. 그런데 점심 식사만 끝나면은 그날 뭘 어떻게 하나 놀고 연구하다가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논다는 거예요. 그러니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 정부들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? 전 그래서요, 평등도 참 중요하다. 우리 헌법에서도 그건 보장해주고 있다. 그러나 결과의 평등,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결과의 평등은 안 된다. 열심히 일해서 사장 된 사람과 운이 나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같은 회사에서 같은 동창생이 부장이 된 사람이 당연히 봉급의 차이가 있어야죠.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. 그러니까 모두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? 저는요, 이제 근년에 만주 길림성에 있는 동포들이 많이 다녀도 가고 또 여기 와서 살잖아요. 그 사람들이 와서 친해지니까 속 얘기를 해요. 뭐라 그러냐, 여기 사람들 이러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죠. 일에 미친 사람 같대요. 일에 미친 사람 같답니다. 그리고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는데 왜 뛰느냐 이거예요. 전쟁 난 것 같다. 우리는 그렇게 뛰면 그래도 더 잘 살거든요.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돈을 더 벌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뛰라고 하지 않아도 부지런하게 걷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뛰는 걸 보인 겁니다.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온 결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. 저 요새 집에서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밥 먹으면서 우리가 언제 이만큼 먹었던가.
저나 저희 선대 어른들이 저희 집안도 선대가 잘 살았어요.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 어린 눈으로 본 먹고 사는 수준이 지금 우리 보통 사람 먹고 사는 수준보다 낮았습니다. 지금 우리 보통 사람 먹는 게 옛날에 소위 떵떵거리는 데는 사람들 먹는 것보다 나아요. 그거 보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소위 기림성에서 온 동포가 말하는 미친 듯이 이러더라고 하는 그 결과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들을 보기에 미친 듯이 일하는 거, 이걸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은 또 후퇴합니다. 왜? 다른 나라도 잘 살기 위해서 무진 노력하거든요. 개인 대 개인도 경쟁이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쟁입니다. 그 경쟁에서 밀리면은 우리가 무역이 힘들어지고 그동안 쌓은 부가 점점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죠. 양평 군민 여러분, 저도 양평 군민입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건강하셔야 해요. 연만하신 어른들 더욱 건강하시고, 저도 착각 속에서 사는데 염치 없습니다만 전 지금 젊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. 사실 80은 아직 못 됐어요. 80은 아직 못 됐는데 아직 전 젊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그 김동길 박사님 저분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젊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어디 남들이 절 그렇게 봐주겠습니까? 80 다 된 늙은이죠. 그래도 보시다시피 전 배도 안 나오고 건강하지 않습니까? 열심히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. 건강에도 좋습니다. 우리 다 함께 열심히 뛰어서 잘 살아갑시다. 감사합니다.